예, 2부입니다. 2부에서는 뭐 도청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심사보를 했지만 교육청은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본청에서. 네네네. 예, 통과돼갖고 근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산 결산 예결특위에서도 논란이 빚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내부위보금 네네네. 171억 원. 자, 어쨌든 그 전에 뭐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원래 도교육청하고 그 의회하고 고심 끝에 171억 그 내부위보금으로 네네네. 예, 뭐 시설 입지라든지 교육지원센터. 입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네. 내부위보금에서 좀 더 좋은 데를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번 그 추경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삭, 그죠? 의회하고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삭제를 해버려서 음, 삭제를 하고 추경안에 편성해 예, 그러니까 버렸어요. 재편성해버린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회 무시, 뭐, 불통 얘기가 돌았는데, 이거, 뭐, 상임위는 아니지만, 네네. 예결특위에서 그때 양경우 위원장이 아, 부재가 아니고, 네네네. 어쨌든 위원장님석에서 네, 그걸 제가 사회를, 핸들링을, 네. 예, 보셨는데, 또 저도, 내부위복금 170억에 대해서, 예, 아침에 그 진행을 할 때, 예, 기본적으로 이번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한 음, 80억 네, 정도고 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간에 내부 유보금과 계속비 사업 관련된 음, 문제들이 좀 예, 예, 있겠구나라고 예, 판단을 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니까, 뭐 큰 일이야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좀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이 예, 좀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고위수고님께서 이 내부유보금, 우리 고위수고님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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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위원회 의원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부유보금이 재편성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이랑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이 부분에서 어떤 입장이라도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어떻게 모르게 이렇게 일을 음,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음. 했는데, 우리 부교육관님께서 몇몇 의원님과 상의를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예, 해버리시더라고요. 편가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의원, 그래서 우리 양홍식 양홍식 의원님, 예, 의원님께서 혹시 친교육청, 음, 반교육청 의원이 있느냐. 음,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느냐 했고, 저 역시도 몇몇 의원님과 했다라는 건 결국 특정 의원들과 이 이야기를 다뤘다는 건데, 저는 가장 첫 번째 소통해야 되는 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시고요. 음,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중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의원님이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알면 알아야 된다. 네, 근데 그 두 분은 모르고 있던 내용이에요. 음, 근데 뭐, 부교육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께서 사과는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한 이제 대답이니까, 음, 그럼 과연 누구랑 대화를 한 것이냐. 음. 그래서 우리 양홍식 의원님은 어느 의원님과 대화를 했는지 자료 요청까지 그 했는데, 고위수고 의원입니다. 예, 고위수 예, 의원님인가요? 못 받으신 걸로, 회의가 끝날 예. 때까지는 못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사도 네. 썼지만은 고위수 의원님한테 전화 안 되셔갖고 문자를 보내니까 아직이라고 점점점 썼더라고요. 아직. 예, 그래서 기사를 썼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친교육청 의원님은 아니다. 반교육청 의원입니다. 양홍식 의원님하고 고이수 의원님. 왜냐? 두 분 상임위에다가 예결특위까지 있는데 두 분은 이런 소통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음. 친반이 아니고, 부교육감님과 친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나요? 네네네. 교육청 그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가장 많이 음. 해주시는 의원님들이에요. 그런데 친반 이거는 표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아직 덜 친하신 것 같다. 그날 이후로 오늘부터라도 부교육감님하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은 사람 친해지는 게 상집 같아요. 그쪽에서 소통을 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상가집에서 소통을 뭐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의원실에 오면 안 될까요? 꼭 상가집에 가야 될까? 그 말은 또 어떻게 나오신 건지 저는 그래서 제가 기사도 썼지만 그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신교육청 의원님이 누구 계시냐니까 김대진 부의장님.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와전됐냐면 저 장애인 단체, 예, 네네네. 장애인음악단. 장애인 음악단 네, 만들 때 오케이. 그 질문 과정에서 두 음. 분이
공감을 나누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장애인예술단 창단 관련해서. 뭐 조카가 교육감님께서 네네네. 조카가 생각났다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때 교육청이 수견할 정도 눈물바다가 제가 됐는데 바로 앞자리에서 예,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보셨군요. 그때 김대지 의원님이 그 교육감님하고 눈물 흘리면서 공감을 나타내면서 뭐 교육청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김대진 부의장님한테 전화 통화했습니다. 내부유보금 아신대요? 예. 알고 아니 계세요? 알고 계신 게 아니고 전혀 몰랐대요. 아, 전혀 몰랐대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럼 웬만하면 그런 스타일 안 하는데 반교육감. 정말 실망했다. 그 당시에 모르십니다. 이거 내가 들은 얘기로는 그 어쨌든 이 장애인 그 관련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부의장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이거 살려야 된다는 식으로 의원님들 많이 소통을 했대요. 네네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부 171억 내부 유보금 관련 교육청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다. 근데 기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다음 뭐 예산을 할 때든 결산이 있거든요, 이제.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이제 의원님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엄청난 오해들이 지금 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친교육청이고 누가 음, 음, 반교육청이냐처럼 다음 결산 때라도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부분에서 사과와 함께 예, 정확한 입장을 좀 해소를 시켜 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조금 앞으로 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보고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이 단기 사업에 대해서 그 편법 운영, 자금 편법 운영,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계속비 사업 예, 말씀하신 예, 건데 예. 저는 편법이라는 고 표현하신 의원님의 말도 음, 일리가 음, 있고 음, 계속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비나 음, 기상과 그런 일이 없으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음. 있잖아요. 뭘 짓고 할 때. 또 근데 방학이라는 어떤, 학교는 이제 방학 내야만 해야 되는 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둘 의견 다 좀 존중이 됩니다, 사실. 음. 네,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양측 입장이 음. 이해되는데 문제는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음, 그렇죠. 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음. 어, 예를 들어서 뭐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좀 이야기했으면 그러니까 좋지 사전에 공유를 않았을까, 좀 좋지 해버렸으면,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근데 우리 한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권 한권 의원하고 의원하고 양병 의원님, 양병 예, 의원님, 양병 의원. 근데 우리 양병 의원님은 공직 생활을 또 예, 하신 분이잖아요. 이 예산 들어볼 때 엄청 날카롭죠. 음, 본인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제주도 예산하고 네. 교육청 예산하고 다릅니까? 편성 과정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제주도 교육청 예산이 이 다른 시도 예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제주도 이제 이 예산 편성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제주도만 하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2호조 음, 입력이라는 음, 미리 이제 사업을 음, 입력해야 되는 예, 거죠. 예, 그게 입력이 안 되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그 과정도 사실은 의회와 이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11대 때는 이게 합의를 했더라고요. 예, 예, 2호조 입력에 대해, 입력 사업에 음, 대해서 2호조가 미입력된 사업은 인정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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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겠다라고 11대랑 민선 7기가 합의는 했더라고요. 근데 민선 8기 새로운 도지사님이 오셨고 12대의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과거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행정은 이걸 다시 한번 그럼 12대랑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하여튼 제가 왜 그 도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이 틀리냐고 한 얘기는 양병 의원님이 지적했을 때 있어요. 네네. 그 예산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네, 예산과장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약간 예산 편성이 약간 음,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시 한번 음.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뭐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네. 불통 소통이 참, 부족했다. 예. 소통이. 그런데 점수로 할까요, 점수? 교육청 몇 점, 도청 몇 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예. 괜찮습니다. 100점 만점에 도청. 교육청은 저는 원래 한 80점을 주려고 했는데, 그 부교육감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50점. 50점. 도청은 그거보다 낮은 걸로. 심사 보류. 그 교육청 부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임 교육도정 같은 경우는 불통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교육- 되시면서 소통을 강조하셨거든요. 교육감님은, 제가 그 본회의장에서도 뵙고 밖에서도 보면, 의회와의 소통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의회를 되게 그 의견도 존중하시고, 하셔나니까. 네네네. 의회를 일단 잘 알고 계세요. 음, 그래서 의원과의 교육행정이, 소통이 결국 제주 교육가족을 위해서, 음.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잘, 말씀드린 건 교육감님이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이는데 교육감님이 얘기한 말씀하고 또 교육청 본청에서의 실무 담당자들이 발언하고 좀 틀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기사를 썼지만은 그 그냥 교육감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공수표 남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뭐 내부적인 소통이 먼저 중요하지 않나 교육청은. 글쎄요, 저도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장애인 예술단 네. 관련해서 우리 김대진 의원님 부의장님과 교육감님이 공감을 하는 그 멋진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아주 이슈가 됐죠. 그래서 장애인 예술단이 출범을 하는데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를 일단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짜리예요. 이 장애인 예술은 그냥 일반 예술하고 다른 게 그냥 오늘 딱 만나서 오늘부터 연습하고 가르치셔서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이미 정신적인 교류가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근데 1년짜리 지휘자를 뽑겠다는 거예요. 과연 담당자들이 이 교육감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잘 이해는 하고 계신가? 라는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휘자를 뽑는 게 우선인가? 저는 어쨌든 이걸 꾸려나갈 단장이라든지 그리고 단원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휘자를 뽑는데 그 지휘자의 자격 조건을 보면 장애인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음악 관련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그분한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단원으로 잘 이게 될까? 라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 정신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이 신뢰가 형성이 돼야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짜리 지휘자를 뽑고 단원이 왔는데 이걸 과연 오케스트라는 결국 화음이잖아요. 아름다운 선율의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에도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그럼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럼요.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잘 고민하시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하여튼 뭐 오늘 다룬 얘기는 교육청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얘기는 뭐 의회도 그렇죠. 그럼요. 소통에 대해 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저희도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도청이나 뭐 교육청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누굴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달라는 얘기로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긴 시간 솔직히 현 의원님이 그 육지에서 제가 공항에서 빨리 내려오시라고 해갖고 지금 방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급하게 와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제3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